자, 김건희 얘기를 해볼 텐데, 굉장히 오랫동안 일단 이제 모조품까지 이제 빌려서 이 목걸이 안 받았다, 뭐 내가 산 거다, 빌린 거다, 뭐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네. 이제 인정을 했어요. 네. 목걸이 받은 건 사실이야.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범죄자들은 일단 다 부인을 하고 봅니다. 그리고 다 부인을 하다가 증거가 나오면 그거는 받았다. 하나씩 이제 시인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는 일단 부인을 했어요. 네. 부인을 했는데 부인하면 될 거라고 본인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뻔한 거짓말을 하니까 바로 구속이 돼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는 전략을 바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뻔한 거짓말을 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되고 우려가 있으니까 나중에 보석을 신청하더라도 보석이 안 될 수가 있고 형량도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단 증거가 나온 목걸이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자. 하지만 그 이후에 인사청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단 지금 부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가 나오면 그때그때 하나씩 일단 그만큼만 시인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에 워낙 그러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맞습니다. 이것까지 부인하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판단하는 맞습니다. 걸까요? 오히려 그게 부작용을 일으켰던 거죠. 처음에는 부인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뻔한 거짓말을 하니까 이 사람은 진짜 판사이 내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는구나라고 해서 구속이 된 거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그거는 이제 시인을 하고 있는 거죠. 뒤늦은 시인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또 일부만 시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귀걸이도 받았고 이것도 받았고 거북이도 받았고 그렇죠. 샤넬백도 받았고 되게 많은 걸 맞습니다. 받았는데 목걸이는 받았어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저는 그 질문을 좀 다르게 물어봐야 돼요. 안 받은 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고 예. 저는 보고 예. 이제는 이 목걸이 관련만 해서도 김건희 씨가 받았니 안 받았니 홍콩에서 사니 엄마 주려고 했니 뭐 오빠 주려고 했다 뭐 빌린 거다 이게 벌써 8번의 거짓말을 했어요. 예. 이 목걸이 하나만으로도 이제는 약간 어떠한 물품들을 갖고 딱 물어봤을 때 이제 약간 인지 장애가 생긴 것 같아요. 내가 이거 뭐라고 얘기했지? 헷갈리는 같아요. 거죠. 진짜. 네. 인지 장애가 하도 생긴 거짓말을 많이 하도 해서. 많이 하니까 예. 내가 이거 받았다고 했나? 아니었다고 했나? 이제 약간 인지 장애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목걸이에서 퉁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목걸이가 뭐 굉장히 비싼 물품이긴 하지만 김건희 씨가 그동안 받았던 수만 가지의 금은 보화에 비하면 이걸로 이 정도는 푼선물이라 생각하죠. 푼선물, 푼돈. 그러니까 이 푼돈으로 퉁쳐서 대략 요거 정도까지는 받았다고 하고 집행유예를 노리지 않을까. 집행유예를 네. 노린다. 집행유예 죽어도 안 나옵니다. 너무 죄지은 게 많아가지고. 죄지은 게 많죠. 예. 근데 김건희 씨는 대충 요걸로 퉁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드네요. 지금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받은 목걸이나 아니면 요 브로치나 귀걸이 같은 게 이제 뇌물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한 맞습니다. 부분이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일단은 목걸이는 받았지만 인사청탁과는 무관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요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받았냐, 두 번째는 대가가 있었냐, 이 청탁이거든요. 예. 세 번째는 그리고 그 말을 들어줬냐, 세 가지인데 받은 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1번은 인정하는데 청탁과 그 말 들어준 거, 이제 2번, 3번은 부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1번만 되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낮은 죄입니다. 예. 근데 2번까지 되면 대가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뇌물이 되는 거고요. 3번 그 말을 듣고 실제 들어주기까지 했으면 이거는 뇌물 후 부정처사죄라고 해서 뇌물 후 가장 부정처사. 가장 높아집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3번까지 저는 다 인정이 될 거라고 봐요. 아하. 왜냐하면 서희건설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는데 추가 선물을 주니까 도울 게 있냐라고 먼저 물었고 직책을 달라고 했고 비서실장이 됐고라고까지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박성근 사위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예.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사가 되어야 하긴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 얘기를 듣고 김건희가 당시 누구에게 연락을 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 박성근 사위가 이제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되도록 했는지 요거를 밝혀야 되는데 아마도 김건희가 윤석열 또는 한덕수에게 직접 연락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인사 담당자를 통해서 비서실장에 임명을 했을 텐데 예. 윤석열은 지금 진술을 전혀 거부를 하고 있고 조사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힘들다 하더라도 저는 한덕수는 이 얘기를 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진술을 하더라도 이거는 본인의 죄가 더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수사에 협조했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에게 더 선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는 여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할 거라고 보거든요. 결국 마지막까지 밝혀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보면 역순으로 보면요.
한덕수한테 누군가가 얘기를 했으니까 박성근을 비서실장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을 또 찾아내고 그 네. 사람을 통해서 또 누구한테 들었는지 네, 찾아내면 그렇죠. 결국에는 김건희가 누구한테 부탁했는지가 맞습니다. 나오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당시 김건희는 그냥 영부인일 뿐이지 공무원은 아니었거든요. 전혀, 근데 누구한테 얘기를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 김건희 씨는 지금 드러나는 것을 보면 비화폰 사용했을 때도 뭐 장관한테도 전화하고 차관한테도 전화하고 국정원장한테도 통화하고 뭐 예. 오만 데다가 안 쑤신 데가 없잖아요. 다 전화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인사청탁도 직접 지시하거나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한편 들고 또 명확한 또 이 증거 말고도 김건희 씨가 이렇게 뇌물을 받고 인사청탁이나 혹은 이런 관련한 일들을 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그 디올백 받고 최재형 목사가 당시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부탁을 해요. 예.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미군의 어떤 군인이 한국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냐라는 부탁을 한 게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 그 당시에 보훈처에다가 질의를 했어요. 어허. 그리고 그 질의했을 때 그 담당자가 최재형 목사에게 전화해서 용산에 전화 받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라는 전화까지 확인까지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냥 이번에 서희건설 측의 인사청탁뿐만이 아니라 아주 수군데 퍼져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 증언할 수 있는 실무자 단위라던가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 관련해서도 아마 그 특검 측에서도 뭐 증언이나 이런 부분 다 확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김건희 씨가 몰랐을 리가 없죠. 뭐 차라리 여기서 목걸이는 받았지만 인사청탁은 몰랐다라고 하는 말고 차라리 난 윤석열도 모르고 윤석열이랑 얘기도 안 한다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신빙성 있지 않겠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뇌물죄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제 소위 경제적 공동체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박근혜 때 맞습니다. 생겨난 그 박근혜 때 사실 예. 최순실이 직접 자기가 뇌물을 받았는데, 최순실은 공무원이 아니잖아. 하지만 최순실과 박근혜는 거의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이 된다. 예. 라는 주장을 누가 했냐면 윤석열이 윤석열이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인정이 됐거든요. 네. 근데 김건희와 윤석열은 부부관계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남남보다 훨씬 더 경제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인정이 된다. 네. 어차피 뇌물죄가 인정이 인정된다. 된다. 예. 네. 어제 그 자수서에 들어간 게 이제 나왔는데 김건희가 목걸이 받을 때까지는 아무 말 안 하다가 더 뭐 귀걸이랑 이거 받고 나니까 브로치 받고 나니까 뭐 좀 도와드릴 거 있나요 하고 물었다는 맞습니다. 것도 그렇죠. 그것이 그쵸? 대가성을 의미하는 그쵸.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거기까지가 뇌물죄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는 그냥 그렇게 묻기만 했고 그다음에 내가 실제로 영향 미친 건 없어라고 주장을 할 거지만 실제로 이제 영향을 미쳐가지고 비서실장으로 됐는가까지 이루어지면 이제 그다음에 부정처사죄까지 되는 거죠. 너무 뭐 완벽하게 다 갖추고 있어서 맞습니다. 일단 혐의 적용이라든지 형량 이렇게 중한 형량에 네. 걱정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김건희가 계속 아프다 그래요. 이번에 저혈압 얘기를 들면서 시야가 깜깜해진다고 앞이 깜깜하겠죠. 앞이 안 보이겠죠. 요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의 어두운 미래가 깜깜하니까 그렇죠. 예, 예. 도무지 달빛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어둡기만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시야가 깜깜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금 뭐 혈압이 최저 35, 최고 70, 그래서 전실신 증상이 나타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도 사실 제가 아까 우리 이지은 위원장이 저 보더니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요? 뭐 얘기하는데 제가 저혈압이 좀 심해요. 네, 저혈압이 심해서 이게 심장 박동이 좀 되는 운동을 좀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안 하던 운동을 하니까 좀 몸도 이렇게 붓기도 빠지고 이렇게 혈압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씨도 그 감옥 안에서 운동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 프로그램 열심히 하고 아니면 정 안 되면 그 안에서 스쿼트라도 좀 하시면 이 심장 박동 빨라지거든요. 운동이 도움이 되나요? 네, 도움이 예. 됩니다. 저도 그 저혈압 환자로서 네네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런 증상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그 금연을 하게 되면 그 혈압이 낮아지는 것은 이른바 흡연의 약간 반대 효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수가 있습니다. 저런 그러니까 명현 효과라고 하죠. 명현 그러니까 효과. 무언가 내가 지속적으로 섭취했던 것이 어느 순간 단절이 되면 그 명현 효과로 혈압이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금단 증상 이런 거 그렇죠. 비슷한 예, 건가요? 금단 예. 증상과 비슷하죠. 이런 효과도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네. 또 김건희 씨 혈압 놀리시고 싶으시면 어허. 그동안 수많은 그 받았던 금은 보화들과 축적해놓은 재산 있잖아요. 그거 나 말고 다른 사람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혈압이 얼마나 않겠어? 혈압이 오르지. 혈압 확 오릅니다. 예. 그렇지. 저는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어떻게든 그 구치소에서 나오려는 의도다라고 보는데 보석
구속 집행정지, 구속 취소는 절대 안 될 거고요. 이제 구속 집행정지라든지 보석을 인용받기 위해서 예. 지금부터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석은 보통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석을 신청하면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경우에 뭐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하거나 아니면 뭐 주거가 분명하지 않거나 뭐 이런 거 아니면 다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병보석이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네. 너무 아프고 이랬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든 여기서 나오려고 지금 보석을 아프다. 받으려고. 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 어떻게 보세요? 위원장님이 변호사이시니까 병보석이라든지 아무튼 보석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근데 구치소에서 외래 진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저는 외래 진료를 받는 것까지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안 해줬을 경우 여기서 또 막 난리를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외래 진료까지는 괜찮지만 보석은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증거 인멸한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많죠. 그런데 밖에 나갔을 경우에는 또 말고 아직까지도 수사해야 될 뭐 대상들이라든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예.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증거 인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석은 절대 안 된다. 필요하면 외래 진료까지는 괜찮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예. 아니, 근데 이 사람 지금 이제 보석할 필요가 없는 게 저혈압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하루에 3번씩이나 맞습니다. 변호사 접견하고 있대요. 네, 네. 이 어지러운 사람이 어떻게 변호사를 이렇게 많이 만나요? 윤석열하고 똑같네, 지금 하는 짓이. 아니 오히려 윤석열보다 접견은 더 많이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구치소에서 이 접견실로 가려면 계단을 많이 오르고 내려야 되거든요. 네. 그럼 어지럼증 있고 저혈압인 사람들 계단이 제일 취약하는데 그렇게 또 다녔다는 것도 좀 납득이 안 되고 김건희 씨도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구치소에서 너무나 지나친 특혜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 번씩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윤석열에 대해서만 특혜 얘기가 나오고 하다 보면 윤석열이 지금 이른바 빤스 정황 때문에 그쪽으로 너무 시선이 쏠려 있는데 김건희 씨도 어떻게 보면은 그보다 오히려 더한 특혜를 받는 거 아닌가도 저는 면밀히 봐야 된다고 봐요. 아니, 이거 구치소 넣어놨더니 12일 동안 36차례 변호사 맞습니다. 접견을 했대요. 네, 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특혜 아닙니까, 이거? 아니 근데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3차례를 했다는 거는 점심시간 그냥 밥 먹고 나서 좀 쉴 때 빼고는 계속 가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와. 그런데 아니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정작 수사에는 뭐 안 아프다고 나오죠. 하면서 예. 이렇게 계속 지연해달라 그러고 바꿔달라 그러고 협조를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정말 아픈 게 맞나? 핑계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봐도 지금 그렇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김건희의 이제 죄목에 대해서 대통령 직무에 해당하는 각종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 이렇게 특정했다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하고 싶은데 직간접적으로 한 톤 뺐어요. 네. 예, 이 내용을 보면 이 정도로 특정할 정도면 일단 특검이 어느 정도 김건희의 혐의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정권 초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게 김건희 씨가 사실상 상황이다, 대통령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대통령실은 전혀 그런 거 아니고 뭐 대통령 부인으로서 내조라만 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대통령실 인사, 장관 인사, 뭐 각종 위원회 인사들도 실제 김건희 라인으로 다 포진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실에 초반에 임명됐던 비서관 중에 한 명이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나왔습니다. 예. 몇 달 있다가 나왔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물어봤더니 어떻게 하다 왜 갑자기 나왔냐 얘기했더니 어떤 오더가 왔을 때 김건희의 오더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바로 다음날 아웃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비서관을 했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초기였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방송에다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또 루머다, 가짜뉴스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매도가 됐는데 실제 지금 돌아보니까 대부분의 상황에서 김건희가 안 낀 데가 없잖아요. 예. 사실상 이 불법 비상계엄의 이면에도 김건희가 사실상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는 지경인데 특검을 딱 들여다봤더니 가장 그 권력을 가졌을 때 쉽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인사권이잖아요. 인사권을 본인 라인으로 다 남용했고 그러한 증거들이 확보가 됐으니까 이렇게 대놓고 대통령 국정운영 직간접 관여라고 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정말 계속 수사를 하면서 나오는 게 이 매관 매직이 엄청나다 이런 걸 알 수가 그러니까요. 있는데 예. 이제 서희건설의 그 목걸이 등등 3종 세트 그다음에 로봇계 대표의
바쉐론 꽁스땅땡 그리고 이배용 위원장의 금거북이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금거북이가 5돈짜리인가요? 10돈짜리? 5돈짜리. 10돈이라도. 아, 10돈이래요? 10돈이라는 얘기도 있고 5돈도 그 얘기가 오돈도 가 있는데. 있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여기를 좀 이렇게 다루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이게 하나는 절대 안 준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럼요. 원앙을 줄 때 보통 쌍으로 주는 것처럼 이게 의미가 다 있는데 한 개는 그냥 기본적인 축하, 아. 두 개가 결혼 선물이고요. 두 개 쌍이니까 세 개가 삼재를 막는다. 다섯 개가 오복을 기원한 장수 기원. 5개 줬겠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7개가 아이 출산, 10개가 완전한 성공. 몇 개를 적겠습니까? 10개네. 10개야. 아니 저는 이걸 생각드는데 거북이가 약간 집단으로 생활을 하거든요. 집단 생활을 난 그 마을을 줬을 것 같은데 거북이 마을. 거북이 마을. 네, 거기에는 큰 거북이, 할머니가 거북이, 뭐 동네 가족을 아저씨 다 줬어, 거북이, 아주 그냥. 가족도 되고 알도 있고 거북이 알 많이 낳잖아요. 네. 이렇게 집단 거북이 마을을 줬을 것 같은데 그러다 어느 한 명 얘가 실종된 거지. 이거 발견된 거죠. 그렇지. 이거 엄마 하나 가져. 라고 네, 지금 여기저기 그냥 좀 뚝 줬을 수 떨어졌는데. 있죠. 아, 그게 하도 많으니까. 개수별로 그렇게 의미 있는 건 처음 알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를 줬을 리는 절대 그렇지. 없다. 아. 네. 내가 김건희를 만나러 가는데 나도 하나 이렇게 민망해서 못 들고 가지고 그렇죠. 하나를 주고 이거 주면 김건희 뭐야 이거 나가. 침 뱉습니다 그 앞에서요. 네. 김건희 씨. 10개 정도는 줬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윤석열도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원래 윤석열 이런 사람 아닌데 지금까지는 다 나는 몰랐어. 그 아랫 사람들이 다 알아서 했어. 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제 와서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문을 밝혔는데 모두 계엄의 책임은 나에게 있고 군인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저희가 뭔지. 저는 의도는 지지자 결집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나에게 책임을 물어라. 내가 책임을 지겠다 하려면 이렇게 밖에서 얘기하는 건 아무 법적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그 수사 받을 때 내가 잘못했고 밑에 사람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했고 직권남용의 피해자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자기가 사인하고 도장 찍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건 전혀 안 하지 않습니까? 아하. 이건 지지자 결집용인데 그럼 지지자를 왜 결집하냐? 첫 번째는 전 영치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영치금 3억 받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영치금 받으려는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국힘 지도부가 선출이 됐는데 지도부에서 제일 처음에는 이 장동혁이 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다가 지도부 선출된 이후부터는 뭔가 선을 긋는 게 그쵸.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뭐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이 뭐 윤 부부 나와야 된다 했더니 아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러고 전환길에 대해서도 저거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거리를 두고 있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야 윤어게인 세력이 죽지 않았어. 그 안에 나의 지분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지자를 결집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갑자기 이런 입장문을 내는 게 좀 생뚱맞기는 한데 지지 세력 결집을 위한 보석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아니 이미 본인이 그 헌법재판소에서도 뭐 어떠한 장군에 대해서도 선망 증상이 그러니까요. 있다 이러면서 김용현이 뭐 다 알아서 한 거다 이러면서 눈 마주치면서 다 책임 떠넘겼었잖아요. 예. 그 헌재 재판장 가서도. 근데 이제 와서 군통수권자는 나에게 물어라. 뭐 어느 갑자기 영화 찍어요? 김건희 지시받은 거 아닙니까? 아니 저쪽에서는 무슨 어두운 밤에 달빛 얘기하고 여기서는 마치 본인이 무슨 영웅인 것처럼 모든 죄를 나에게 물어라. 내가 군통수권자였다라고 영웅놀이 하는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팬티바람 들통 나니까 이제 와서 약간 민망하니까 이런 제스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이것도 정신분열 같아요. 윤석열도. 정신분열이다. 심신미약놀이나? 심신미약이다. 예. 여러 가지 합니다 지금. 부부가 쌍으로 아주 그냥 구치소에서 네. 계속 놀고 지켜보도록 있어요, 하고요. 놀고 있어요, 예. 정치하는 언니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님,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1타 정치 곧바로 이어집니다.